내가 술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랑 함께 한다고 그랬었잖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증류주는 어느 정도 시대가 지난 다음에 증류 기술이 발견된 다음에 생긴 술들이고 그 전에는 다 양주들이었어. 그래서 오늘은 진짜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대표적인 양주주 맥주를 할 거야. 원래 맥주 하면 이거부터 했어야 되는데 너가 그때 디아블로 맥주를 갑자기 가져오는 바람에 그런데 얘기만 하면은 너무 지루할 것 같아갖고 맥주 하면 당연히 안주랑 같이 많이 먹잖아. 그래서 먹으면서 얘기를 하자. 맥주랑 제일 잘 어울리는 안주 치킨 아니야? 그리고 소시지. 그런데 그냥 소시지가 아니고 태국 소시지. 터사이콕 이산이라고 하는 태국의 이산 지방의 소시지. 파를 같이 부어 따로 해. 부어버려. 아 부먹이야? 양념도 부어버려. 바닥 오랜만에 먹는다. 한창 유행했었는데. 그치. 그리고 같이 먹을 맥주를 몇 개 준비했어. 라거, 그리고 밀맥주, IPA, 그리고 흔히 흑맥주라고 말하는 스타우트. 혹시 뭐 여기서 먹어본 거 있어? 저거 기네스만 먹어봤지. 딴 건 구경도 못 해봤어. 일단 제 기본적인 라거부터 먹자 그럼. 팍팍 따라봐. 팍 거품 좀 따라? 있으면 어때? 그래? 됐어, 그만. 어차피 얘기하다 보면 없어질 거품. 아 그런 거였어? 찔끔찔끔. 향, 맛, 뭐야 바로 먹어버리는 거야? 목말랐어? 아, 이게 나 맥주라 뭐랄까 위스키 같은 건 벌컥벌컥 못 마시잖아. 너무 허들이 낮아져갖고 나도 모르게 아 난 당연히 향 뭐 이런 거를 말할 줄 알았는데 마시고 있네 거기서. 잘 모르니까 일단 그냥 맥주 향인데? 시큼한 향들도 있고. 이거 딱 그 향이다. 증류소에서 맡았던. 워트? 좀 씁쓸하다. 과일 같은 게 좀 있고 쌉싸름하지? 안주도 같이 먹어야지. 아, 이거 소세지 한번 먹어보고 싶어. 너무 큰데? 소세지가 좀 특이하게 생기긴 했다. 좀 시큼하지 그리고. 엄청 맛있는데? 일단 맥주 영어로 하면 B-E-E-R 그게 라틴어의 마시다 라는 뜻의 비베레에서 왔다고 해. 말 그대로 마신다. 이 행위 자체가 맥주의 이름이었던 거야. 우리나라에서 맥주라고 하면은 이 맥이 보리 맥자거든. 그래서 뭔가 보리로만 만들었다라는 뉘앙스가 있어. 그런데 해외에서는 꼭 보리만은 아니고 곡물 발효한 술, 곡물하고 홉 같은 풀에서 나온 알코올성 음료, 이게 사전적인 의미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맥주라는 단어하고 영어의 비어라는 단어는 차이가 있는 거지. 흔히 인류가 문자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거, 그거를 문명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전쯤, 그러니까 기원전 4,000년 정도, 그때 메소포타미아에 수메르라는 문명이 있었어. 지금은 이라크가 있는 곳이야. 그 이라크에서 석판이 하나 발견되는데 기원전 1800년쯤에 만들어진 석판이야. 그때는 문자가 쐐기 문자였거든. 점토판에다가 쐐기 뭐 V자 같은 거 막 찍잖아. 그런 점토판이 발견되는데 그게 해석을 해보니까 닌카시의 찬가라는 내용이었고, 닌카시는 그 지역의 여신이었어. 그 여신을 찬양하는 찬송가? 뭐 이런 걸 이제 쐐기 문자로 찍어 놓은 거야. 그런데 그 가사 내용을 읽어보면은 맥주를 만드는 과정이야. 노동요야? 맥주 만들면서 불렀나?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문자가 없던 시절에 이 맥주 만드는 방법을 후손들한테 전달하려면 말로 하는 게 효과적이긴 한데 말은 까먹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아예 노래로 만든 거야. 그리고 까먹지 않게 잘 기억하게 하려면은 종교에 관한 노래면 더 좋겠지. 부두교에 너무 심취하지 마 이게. 그 맥주 만드는 방법이 후손에 전달되도록 문자가 생기기 전부터 인류는 술을 만들어 왔었다는 거야. 앞에 있을 거 계속 먹고 싶냐? 계속 먹고 싶은데 먹으면은 씹느라고 발음이 제대로 안 돼서. 맞아. 그리고 나 혼자서 먹기도 힘들어. 내가 얘기하고 있어도 너는 계속 쩝쩝거리니까. 계속 이어서 인류가 예전에는 수렵 채집을 하다가 언젠가부터 정착해서 사는 시기가 와. 그게 바로 농경사회거든.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인류가 폭발적으로 발전하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을 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마을이 생기고 그 마을들이 모여서 도시가 생기고, 그렇게 농사를 짓고 식량 수급이 안정되다 보니까 다른 것을 할 여유가 생겼어. 그 중에 술을 만들어 먹는 것도 있었던 거야. 그전에는 그럼 술 안 만들었어? 아니 만들었어. 본격적으로 만들었다 이거지? 그치. 그 전에는 과실을 따서 술을 만들거나 들에 자라던 야생 곡물을 갖고 술을 만들거나,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지으면 계속 곡물을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되게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술을 만드니까 술을 배급을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지도자 같은 것도 생기고 종교적인 의식에 술이 쓰이기도 하고 파워라는 게 생긴 거야. 술을 이용해서. 예전에 피라미드 만들 때도 피라미드 노동자들한테 맥주랑 밀을 배급했다는 그런 석판들이
나왔어. 그리고 수메르에서 사원을 지을 때도 맥주를 배급했다는 기록들이 있고. 그런데 맥주는 누가 제일 처음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라. 문자 기록이 아예 없던 시절부터 만들고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그런 문자의 기록이 아닌 고고학적 기록으로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13,000년 전, 기원전 11,000년이지. 그때 동굴에 돌로 만든 움푹 파인 절구에서 맥주를 만들었다는 흔적이 발견됐어. 13,000년 전이면은 농경사회에 들어가기도 전이야. 석기시대야, 석기시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농경사회에 들어가기 전부터 술을 만들던 흔적을 발견했으니까 술을 만들다가 술을 만들 곡물이 더 필요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착해갖고 농경사회에 진입했다는 거야. 아까랑 좀 반대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네. 그때 술 때문에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엔 조금 오바 아닌가? 그 학자들은 수렵 채집만으로 먹고 살기엔 충분했다는 거지. 그런데 특정 한 곡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가 뭐였을까라는 거야. 물론 여기에 대한 반박도 되게 많아. 지금 라거 먹었는데 향기 나는 맥주, 독특한 향이 나는 거야. 너 안 먹어봤댔지 이거는? 몰라. 이거는 밀맥주야. 그만 줘. 블랑 향 어때? 화장품 향 같은 게 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 그래? 살짝 꽃향기도 있고. 꽃향기라 화장품 향이 나는 것 같아. 그리고 과일 향? 구수하거나 뭔가 그런 맛은 없는데 그냥 꽃 맛이 나지? 꽃, 과일, 너가 말한 화장품. 내가 알기로 여기에 고수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향이 좋다 보니까 맥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이거는 드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데 옛날 기록에 남아있는 걸로는 맥주 만드는 방식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어. 지금은 계량이 많이 돼서 최적화된 생산 방식인 거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죽, 빵, 빵이야? 진짜 죽하고 빵 이런 걸로 맥주를 만들었어. 아까 말한 그 닌카시의 찬가, 그 가사를 봐도 보리빵을 물에다 넣어놓고 발효를 시킨다고 나오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걸쭉하기도 하고 건더기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옛날 그림들을 보면은 다 대롱 같은 걸로 맥주를 마셨어. 건더기 걸러내려고. 실제로 옛날에는 맥주를 액체 빵이라고도 불렀어. 영양소도 좀 있고 칼로리도 좀 있어. 그래서 맥주 많이 마시면 아이 됐다 이거 현타 왔어. 많이 마셨구나. 이런 맥주에 대한 기록들은 그 닌카시의 창가 외에도 종교적인 색채가 진한 신화 같은 데도 많이 나와. 뭐 요즘 개봉해갖고 유명한 길가메시의 서사시, 마동석의 서사시. 거기도 엔키두라는 반인 반수 야생의 엔키두를 맥주와 뭐 다른 것들로 교화를 시켜서 친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집트에서도 세크메트라는 신이 인류를 멸하러 왔을 때 맥주로 취하게 해서 인류의 멸망을 막았다, 이런 전설도 있어. 그리고 이것도 종교에 관한 얘기인데 뭐 논란이 있으려나? 그냥 재밌는 얘기야. 이렇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집트, 이라크, 이스라엘 이쪽 지역은 옛날부터 맥주가 풍부하던 지역이야. 사람들이 맥주를 많이 만들어 마셔왔고, 그런데 기독교에서 보면은 성경에 맥주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 독주 아니면 포도주야. 독주라는 단어가 맥주를 뜻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 왜냐면 그 지역은 다 맥주를 마시던 지역이니까. 근데 그 성서에 맥주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게 이상하잖아. 그 단어가 성서에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해외 술 매니아들이 말하는 게,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거든. 근데 로마, 그리스 이쪽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야. 자기 같은 문명인들은 포도주, 와인을 마시고, 좀 덜 문명화된 바바리안들, 그럼 야만인들이 맥주를 마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성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맥주를 마셨다?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다 바꿨다라는 하나의 설이야. 나는 라거가 좋은 것 같아. 그래? 구수해서. 이거는 많이 못 먹을 것 같아. 아, 뭔지 알겠다. 이것도 먹어볼래? 쌉싸름해, 더. 좋지. 내 마음이야. IPA는 인디아 페일 에일. 뭐 이런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해주겠지만, 장르 또 파고들 거지. 겉핥기로 넘어가기에는 좀 많아. 맥주도 이렇게 종류가 많다는 거를 너 때문에 알았어. 얘는 어떤 향 나? 무슨 풀떼기 향이 나지? 아까 밀맥주랑 라거의 중간 맛? 약간 씁쓸한 풀맛도 나고. 단맛, 쓴맛 다 나고, 쓴맛 많이 강하고 시트러스 과일 쪽이 많이 강해, 향이. 아 이거 신기하네. IPA 첫 경험이야? 평생 마셔본 게 카스 뭐 이런 거니까. 이 IPA는 간단히 얘기해주면 홉이라는 걸 많이 넣어. 그게 방부제 역할도 하는데 쓴맛을 내주기도 해. 그걸 엄청 때려 넣기 때문에 이렇게 쓴맛이 나는 거야. 인디아 페일 에일인 것도 인도에 멀리 수출하려고, 그때까지 버티는 맥주를 만들려고 홉을 엄청 때려 넣은 거거든.
오늘은 이렇게 맥주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준 거야. 재밌어. 지금 기원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준 거고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얘기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거는 천천히 해줄 거고 다음에는 맥주의 부유에 대한 얘기라든가 되게 재밌는 스토리들이 담겨있는 맥주들이 많거든. 그런 맥주들도 하나씩 보여줄게. 아 이제 맘 놓고 좀 먹자.